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부자 매매 시그널 최윤입니다. 어제도 코스피 지수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3,500억 원 넘게 순매수 포지션 나타내면서 코스피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IT 섹터가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는 2% 넘게 급등했고 11,000선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는 계속해서 게임주들의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부자 매매 시그널에는 네 분의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먼저 박원재 위원님, 이지원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신데요. 이 네 분의 전문위원들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좌측에 있는 채팅방에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도 쉽게 참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과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9시 개장과 함께 실시간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에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위원님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옵션 만기일인데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미국 시장 3대 지수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국 시장도 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갭상승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항상 외국인 쪽과 기관 쪽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에 의한 변동성은 좀 여전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상승 출발을 한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보다도 어느 정도 이 종목군들의 매수에 대한 기회 이런 부분도 좀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변동성이 좀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일단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은 위에서 좀 차익 매물이 나와주고 있고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양시장 모두라기보다는 일단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5일선을 계속적으로 좀 지지를 해주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좀 보게 되면 어제 5일선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10일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우선 갭상승 출발을 하게 된다면 코스닥 시장 기준은 856포인트 자리대예요. 이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갭상승을 그렇게 크게 만약에 한다라면 일단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좀 좋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소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형주 섹터와 대형주들 위주로 좀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시장에 있어서는 주도주가 변한다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없어요. 주도주는 여전히 변동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좀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매물 소화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을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이격이 과도하게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형성을 좀 만드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새롭게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만약에 이제 조정을 받지 않는다라면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하게 된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이 포트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금을 좀 만드시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대체제라고 좀 봐야 되겠죠. 대체 업종군 뭐 그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뭐 자동차 쪽 같은 경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부품 쪽으로 이제 순환이 좀 돌 그럴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이외에 다른 업종군들에 있어서도 종목군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새롭게 이제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은 일부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도 섹터들 같은 경우는 저 밑바닥에서부터 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장을 봐야 돼요. 뭐 일부 차익 실현을 했다라면 나머지 종목군들은 추세가 꺾일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들고 가라는 거. 왜냐하면 주도주가 형성이 됐을 때에는 보통 뭐 단기간에 끝난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잠깐 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주도주로 군림을 했을 때는 뭐 이게 삼성전자 차트거든요. 최소 1년 이상을 간다라는 거, 최소 1년 이상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그 주도주들이 기나긴 시간 동안 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도주 밑바닥권에 산 종목 사신 분들이라면 일부는 현금을 만들었다라면 나머지는 추세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좀 제일 좋고, 추격 매수를 했던 분들은 일부 현금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바닥권역에서 이제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분들을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오늘은 일단 옵션 만기일이에요. 옵션 만기일인데 무난하게 좀 마무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크게 변동, 위아래로 큰 변동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히려 종목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닝 시즌이 마무리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다 끝이 났단 말이죠. 그러면 2분기 때에 실적이 좋게 나온 그런 종목군들이 3분기와 4분기 때에 더 좋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눌림목을 활용을 해서 매수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하반기 때에 추가적으로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2분기 때 실적이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3분기와 4분기 그리고 내년도 시장의 실적이 좀 개선이 예상되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어요. 괜찮게 나온 그런 상황들인데 이미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좀 나왔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조정기를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61선을 살짝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지만 이 자리 때는 좀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애플 쪽에 있어서 공급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다면 바닥권역을 뭐 한 15만 원대 중반, 초반 자리대로 좀 잡고 여기서 이제 조정 시에 매수관 쪽으로 좀 보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좀 잘 나온 종목군들을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오스테인 플란트 같은 경우도 어제 실적 발표를 했어요. 분기별 최고 실적이 좀 나왔었죠. 그러면서 어제 급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고점권역에 있는 종목을 일부 현금화를 하고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이 방송을 통해서도 개장 전에 이제 방송을 하니까 이때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적어도 20% 가까이는 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변동성이 고점권역에 있는 부분들은 변동성이 좀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좀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전히 이 바닥권역에 있지만 실적이 좋게 나오고 3, 4분기와 내년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많다라는 거, 그 분들을 좀 찾아봐야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에요. 순환매가 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미 자동차 쪽은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 부품주 쪽으로도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금융주들
증권 쪽이라든가 은행주들, 보험주들 바닥을 치고서 이제 서서히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은행주와 증권주 같은 경우는 배당 투자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지금 구간에서도 한 5% 이상 정도가 나올 거란 말이죠.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럼 배당 투자를 노려본다 하신 분들은 고정 시에는 금융주들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건설주들 어제 좀 쉬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 쉬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는데, 일단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SOC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건설 쪽을 보더라도 시멘트 쪽 좀 말씀을 드렸었고, 시멘트 쪽 같은 경우도 아마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종목군들은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화학업종이라든가 철강주들도 다 순환매가 한 번씩은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중요한 부분들은 코로나에 대한 이슈 부분들 때문에 언택트에 관심이 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제부터는 경기에 대한 재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게 되면서 산업재 쪽에서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부분들에서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저 PBR이에요. 여전히 뭐 PBR 0.7배 이하, 0.6배 이하인 종목군이 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우호적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구간에서는 순환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수급적으로 봤을 때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계속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항상 수급 개선주들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아모레퍼시픽도 수급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죠. 우선 기술적인 흐름상을 보더라도 바닥이에요. 바닥권역이 이거 지가 빠져봤자 얼마나 더 빠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빠져 있고 바닥을 탈피를 하지는 못했는데, 이제는 좀 탈피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수급적으로 봐도 외국인 쪽, 기관 쪽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은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도 좀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지주사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전날 같은 경우 급등이 좀 나와줬었죠.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더라도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어요. 그러면 지주사 쪽에서도 나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CJ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권역을 좀 탈피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대량 거래가 동반하면서 수급이 좀 개선되고 바닥권역을 탈피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투자자분들도 다 아시는 그런 기업일 거예요. 대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들 좀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좀 이슈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MSCI에서 분기 리뷰가 좀 있었어요. 추가 종목이 형성이 됐고 삭제 종목이 있었는데, 추가로 편입된 종목들은 뭐 시젠이라든가 알테오젠, 신풍제약 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시젠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좀 나와줬는데, 시젠이라든가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뭐 굳이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편입이 되는데 대부분 다 제약바이오 쪽의 이슈를 품고서 움직였던 그런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일단 뭐 거래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보여주고, 특히나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PER 기준으로 2,000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군들은 접근을 뭐 분기 리뷰 종목이 편입된다고 해서 이런 종목을 보는 거는 좋지는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삭제가 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 현대백화점이나 대우건설, 헬릭스미스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 수급적으로 좀 꼬일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양계치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다음 주에 방한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었어요. 그러면 중국 관련 섹터들이 이러한 종목군들, 이 소식에 따라서 종목군들이 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단 말이죠. 그럼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화장품 관련주들, 그 다음에 컨텐츠라든가 엔터 관련주들, 이러한 기업들 좀 괜찮을 거란 말이죠. 뭐 화장품들은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뭐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뭐 YG 엔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JYP 엔터, 뭐 11선 눌림목 정도는 좀 주고 있네요. 이러한 종목군들을 한 번쯤은 이슈를 이용해서 관심 있게 좀 보게 된다면 나는데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가급적이면 이게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굳이 이 방송에서 뭐 테마성의 흐름들을 좀 말씀드리는 거는 좀 그렇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이슈가 있다라는 얘기는 화장품 쪽 그리고 중국 관련 종목군들이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이제 다음 주니까 한 일주일 정도가 있겠죠. 그럼 수익관 쪽으로 보게 되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8월 13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의 포인트는 세 가지로 좀 압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옵션 만기일이고, 더불어서 간밤 뉴욕 증시의 기술주 반등, 더불어서 MSCI 편입 리스트,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오늘 시장을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나스닥 지수는 11,000선이 완전히 다시 한번 안착이 된 상황입니다. 역시나 오늘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술주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아침에 또 MSCI 편입 리스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젠 그리고 신풍제약, 안테오젠까지 MSCI 리스트에 편입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빠집니다. 어제 올랐던 종목들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좀 내렸던 종목들 오늘 다시 한번 상승 나옵니다. 삼성전자 0.85% 상승 나오면서 59,500원대, SK하이닉스 반발 매수세 들어오면서 1% 가깝게 상승 나오고 있고, 81,800원대, LG화학 오늘도 갑니다. 2% 넘게 급등하면서 이제 76만 원대 목전을 두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네이버가 1.6% 상승 나옵니다. 31만 원대 다시 도달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상승이네요. 일단 우선주 1% 가깝게 상승 나오고 있고, 셀트리온, 강보합권, 그리고 현대차가 2% 가깝게 상승하면서 17만 5천 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1.68%의 상승, 48만 3,500원대,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1.4% 상승 나옵니다. 간밤 증시에서, 뉴욕 증시에서 이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언택트 업종까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최근 쉬어 같은 언택트 업종, 카카오, 네이버가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상승 나오고 있고, 자동차 업종도 오늘 갑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양시장 모두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2,457선까지 올라오면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가 넘게 상승이 나옵니다. 854포인트까지 오르면서 840선에서 오늘 50선까지 진입되면서 거래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시젠 1% 넘게 상승 나옵니다. 29만 1,500원대. 그리고 알테오젠과 시젠은 좀 엇갈리는 상황인데, 시젠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어제 시장에서 외인과 기관의 좀 기대 수급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알테오젠은 3% 가깝게 빠지고 있고 18만 4,500원대, HLB가 강하게 반등합니다. 4%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82,3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만 9천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 진입되면서 오늘 시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헬스케어 1% 넘게 상승, 그리고 제약이 이제 5위권까지 빠졌습니다. 1.6% 오늘 상승하면서 현재 11만 6,2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모두 1% 상승 나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6위권까지 빠졌습니다. 1.7%의 상승, 16만 원대 다시 도달됐고, KMW 1.3% 이상 상승합니다. 77,700원대. CJ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 상승합니다. CJ 하락장과 상승장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넥신 1% 넘게 상승, SK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로 1%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코스닥 1위부터 10위까지 알테오젠 제외하고 모두 1% 이상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재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도 시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2,450선까지 올라왔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850선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부터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시장에 대해서는 지수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섹터와 종목을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린 지가 꽤 됐죠. 앞으로 지수가 조정을 받은다면 언제쯤 받을까요? 아마 개인적으로는 9월 달에 9월 중순에 있는 공매도 재개, 공매도 재개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 시즌이 돼야 대통령 선거가 확정이 됐을 때 그때 좀 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전에는 결국 목표 물가 인플레, 목표 인플레가 2% 수준을 잡고 있는데 2%가 돼서 좀 용인을 하겠다 이런 발언이 있어서 당장 뭐 여름에 큰 조정이 있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그렇게 본다면 당분간 지수 걱정은 하지 말고 꼭 편입하고 싶은 종목과 섹터를 한번 주목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분들이 주신 종목을 빠르게 한번 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시젠이에요. 시젠은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번에 MSCI에 또 편입도 됐죠. 호재가 몰리면 이렇게 한꺼번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초 제가 설정했던 목표가가 3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은 이제 넘나들고 있고요. 아마 내일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앞서 발표한 수젠텍과 랩지노믹스는 어닝 쇼크였죠. 증권사 추정치보다 꽤 안 나왔습니다. 총액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진단업체의 실적이 안 나왔다는 건 아마 시젠 쪽으로 조금 더 확정된 실적이 갈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젠한테는 크게 불리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진단 키트 시장의 공급 과잉이 이제 굉장히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만들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보다 더 경쟁력이 좌우되는 그런 시장으로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즌한테는 크게 불리할 게 없겠죠. 다만 이제 목표 시총이 7조 6천억을 가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이제 진단 키트 외에 그 밖에 진단 시장의 성장성을 좀 봐야 될 겁니다. 암 진단 시장이나 항생제 진단 시장이나 항생제 내성 시장 그런 쪽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 슈팅하기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여서 이제는 시제는 좀 놓아주자. 관망 의견으로 보시고 싱싱한 시세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MSCI 편입된 종목들을 보면 알테오전과 신풍제약과 같이 하나같이 좀 제약주 위주로 돼 있어서 MSCI 지수라는 건 요새 패시브 추정 자금이 많아서 모건 스탠리에서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지표로 잡는 지수로 활용하는 중인데 당연히 여기에 편입되면은 그 MSCI에서 운용하는 자금이 한 2조 달러 되는데요. 그 2조 달러에서 기계적으로 편입을 해야 되니까 수급적으로는 도움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이슈보다는 이제 기업 자체의 이제 본질 가치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편입된 종목들은 단기간에 시세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그냥 기대감으로만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이슈만 갖고 편입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제외된 종목을 보면은 뭐 현대백화점, 헬릭스미스, 대우건설처럼 이쪽에서도 그 언택과 컨택이 교차되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겠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의하신 종목이 삼성전자를 문의하셨는데 우리나라 지수가 벌써 2,450포인트입니다. 아마 그 GDP 대비 비율로 보면은 이제 얼추 고점권에 들어와 있고요. 이제는 이제 싼 영역은 벗어났습니다. 이제부터 한국 지수가 추가 상승을 하려면 EPS 상승이나 ROE 증가 같은 지표로 확인되는 게 필요한데
지금 밀려드는 유동성은 끊길 것 같지 않죠. 계속 유동성은 공급이 될 테고 외국인이 들어온다면 아마 삼성전자를 필두로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방향은 외국인 수급에 달려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많이 내려와 있죠. 결국은 어느 시점인가 미국 외의 시장을 찾고 미국 외의 시장을 찾는다면 이모중 중에서 한국 시장을 버릴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가 시세를 낸다면 제가 말씀드린 3,000포인트 타겟도 그렇게 어려운 타겟은 아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끌고 가는 시장은 그렇게 재미는 없었습니다. 지수가 그래서 크게 의미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수가 올라도 재미없는 시장이 삼성전자가 올라서 지수가 오른다면은 크게 재미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삼성전자는 외인 수급이 조만간 들어올 것 같아서 삼성전자는 지금부터는 좀 사모으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넷마블이에요. 넷마블은 이제 예전에는 신작을 1년에 7개, 8개씩 내면서 아주 다작 사이클로 그래서 국내 게임 순위에서 항상 넷마블 게임이 10위 안에 5개가 편입되는 그래서 국내의 강자였는데 흐름이 바뀌었죠. 이러던 게 이제 더 이상 신작이 안 나오고 매출 증가율이 이제 떨어지면서 영업이익도 2017년에 5천억 벌던 게 18년에 2,400억, 작년에 2천억 이렇게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최근에 다시 해외 쪽에 모멘텀이 생기면서 조금 확산되고 있죠. 최근에는 더군다나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가 평가가 되면서 빅히트, 방탄소년단의 빅히트가 상장이 예정되어 있고 카카오 게임즈나 카뱅의 지분 가치가 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기 실적은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매출 6,800원에 영업이익이 800억 수준. 그럼 아마 이제 800억 수준이 아마 체력이 될 거다. 그러면 이익자는 조금 올라왔는데 그렇게 해봐야 연간 한 3천억대 수준인데 현재 시총이 13조입니다. NC소프트가 18조인데 여기는 연간 8천억 이익인데 한 절반 이익밖에 안 되는 넷마블이 13조의 평가를 받는다는 건 살짝 고평가 영역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올라간 거는 아마 그런 방탄 이슈나 지분 가치 또 신작 모멘텀 이렇게 어울려져서 올라온 것 같은데 더 상승하기에는 엔터와 비교했을 때 적정 가격은 이미 좀 도달한 거 아닌가. 앞으로 추가 상승하는 건 해외발로 게임 확장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이걸 좀 지켜보면서 체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에서는 매수 권유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박원재 위원이 오늘 시젠까지 함께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시젠 같은 경우는 박원재 위원님께서 약 3달 전부터 이 추천 의견을 주셨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요. 참여 희망 문자를 보내주시면 선착순 100분께 이 수익 잘 나올 기업 분석 노하우로 진행이 되는 유튜브 방송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앞서서 박원재 위원님께서 시젠 추천을 해주셨고 시젠 매수가 대비해서 3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단순 테마로 급등 급락이 나온 종목이 아니라 펀더멘털부터 실적 그리고 시장 분위기까지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이어서 이지환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어제 러시아 백신이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면부터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호텔 신라인데요.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어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쪽으로 코로나19 관련되어서 크게 타격을 입었던 업종들, 여행이나 항공이나 이런 종목들이 큰 반등을 좀 일으켜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타격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도 좀 클 거라는 기대감, 특히 이제 여행이 재개된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세점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한 이제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19 시기에는 부메랑처럼 실제로 굉장히 어렵겠죠. 지금 보시면은 2020년도 예상되는 컨센서스 실적은 적자 전환입니다. 그만큼 펀더멘탈 상에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었다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여행 재개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바닥론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이런 바닥론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어렵다 하더라도는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좀 들어가고 매물이 조금만 해소가 된다면은 단기적인 흐름이 좀 좋게 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반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이런 이제 면세점과 관련된 부분은 순서상 아무래도 여행 재개 이후에 효과가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된다는 부분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유입될 때까지는 조금 더 항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 최근에 바닥을 찍고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단기적인 관점 혹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분할로 여기서부터는 조금 매수 관점으로 서서히 좀 접근을 하실 수 있고요. 특히 호텔신라 같은 종목은 최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가 펀더멘탈상의 변화만 좀 겪으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좀 볼 수 있는 장기적인 종목 관점으로도 좀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혹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이 분할로 조금씩 접근하는 전략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 최근에 어제 급등한 이후에 76,800원, 900원 정도 오늘 종가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런 정도에서 분할을 조금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85,000원 내외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보셔도 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한 3-4번 이상 나눠서 사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 여기서부터 조금씩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 유효하다. 여행 재개와 함께 경기 민감주 쪽으로 경기가 순환되는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매수적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하나손해보험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보험업종은 굉장히 오랫동안 접근을 하지 않았던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손해보험 쪽은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접근을 하지 않았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이익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어려운 구조를 지금 오랫동안 좀 보여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 손해보험업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자동차 보험과 함께 건강보험인데요. 둘 다 손해율이 90%, 100%를 넘어가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사실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적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적자에 해달렸고요.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적자 전환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런 이제 손해보험업계 전반적인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제 구조적인 부분으로 좀 반영이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 조금 이 손해율 개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보험료가 조금씩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한 손해보험업계들 보면 손해율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업 비율이 개선되면서 이 손해율 안정과 사업 비율 개선으로 실적이 이제 생각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이. 그러면서 이제 일시적으로 이 종목들, 특히 보험업계에서 손해보험 쪽으로 매기가 단기간에 좀 몰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하나손해보험도 어제 사실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외국인이나 기관들 수급이 좀 유입됐는데 아마도 이런 수급은 직접적으로 매수를 했다기보다는 일부 공매도되어 있던 부분들을 셔커버링하는 모습, 한매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주가에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손해율 개선과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분 때문에 실적이 좀 개선됐지만 이 부분이 추세적으로 손해율이 안정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물음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손해보험과 관련된 부분을 접근을 하실 때는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이익 구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냐라는 부분은 우리가 아직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기술적 접근과 단기적인
이 부분에서는 조금 눌림목 공략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구조적인 부분을 보고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아직 이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그런 점에서 중장기적인 수익 이상의 관점으로 가시는 분들은 일단은 관망을 지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수급이 바뀌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쇼크버링 들어오는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 혹은 수급이 좀 바뀔 여지가 있는지 부분까지 확인을 하고, 특히 이제 단기적으로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좀 과열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을 좀 하시면서 전체적인 주가 흐름을 조금 더 확인하고 구조적인 이익 개선 여부를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고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졌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스마트 카 관련된 부분에서 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섹터에서 테마에서 강한 역할을 좀 했던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기대감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꼭 인지해야 될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은 테마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섹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5G와 관련된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인프라적인 환경,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은 아마도 이 부분을 좀 추세적으로 섹터로 인식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테마가 형성될 때마다 주가가 한 번씩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최근에도 보시면은 6월 말 7월 초에 한번 고점은 좀 강하게 형성됐는데 이 부분이 추세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고점을 좀 형성했습니다. 6월 말 7월 초에 가격대 4만 원대에서 대량의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밀렸고요. 지금은 직전 저점을 깨지 않고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차 상승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승 구간이 나온다 하더라도 추세적인 상승은 좀 어렵고요. 직전 고점 4,000원대 이상은 좀 넘어가기는 조금 어렵다. 4,200~300원대를 목표가로 해서 기술적인 대응은 좀 가능하겠지만 이 가격대를 추세적으로 넘어가기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아직까지 이런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은 테마로 단기적인 부분으로 기술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신 분들만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주가 흐름은 일단 박스권 흐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망하는 모습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최근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씩 확대되면서 이런 테마성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사이클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소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주연 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오늘 보고 계신 종목들까지 함께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그 나스닥이 조정을 받은 가운데 그저께 조정받았죠. 그저께 조정받고 어저께 이제 좀 중요한 위치 부분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반등이 좀 강하게 잘 나와주면서 마무리 잘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다시 상승으로 추세를 돌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 역시 지금 오늘 강하게 상승 출발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 예상대로라면 요번에 코스닥이 정고점 부분을 강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 역시 2,500포인트 정도, 2,450에서 2,500포인트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경계감을 늦추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계좌의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시던지 종목에 베팅하는 금액을 줄이시던지 하는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튜브에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문의 주신 종목들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참 좋은 여행입니다. 참 좋은 여행이죠.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 이제 어저께 여행주들이 갑자기 급등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하락 추세에서 바닥권에서 이제 파동이 거래량이 나오면서 파동이 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현재 이제 그 치료제, 백신 뭐 이런 부분들이 자꾸 부각될수록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커질수록 바닥권에서 이러한 이제 여행 관련 종목들 그리고 항공 관련주들 이제 그동안 이제 컨택트 관련주들이 소외를 받았는데 이제 컨택트 관련주들이 바닥권에서 이제 추세를 상승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래서 바닥 탈피를 하기 위한 그런 흐름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이 종목을 매수 시그널로 볼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여행 관련주들은 조금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조정이 나오고 바닥권으로 더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조금씩 아주 천천히 매수하는 장기적인 방식은 괜찮지만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전체적인 이제 시황 상황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닥을 확실히 탈피하고 나서 추세가 상승으로 방향을 완전히 꺾었을 때 저점 매수를 노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보신 종목이 부산 가스를 물어보셨어요. 이게 SK 이름은 부산 가스인데 SK에서 보유하고 있죠. 이 회사를 이제 매각하는 부분을 관련해가지고, 이제 SK에서 검토 중이다라는 이슈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 사업 부분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 글쎄요, 이제 뭐 매각 이슈기 때문에 좀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월봉을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이렇게 해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그냥 뭐 보셔도 회사 기업은 좋고 매각된다 하면 어디로 매각되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SK그룹에서 더 좋은 그러니까 큰 기업 대기업으로 뭐 이렇게 간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얼마에 매각되느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나온 거래량을 봐서는 저는 이제 좀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평소에 그 유통 비율이 굉장히 낮은 종목입니다. 23%밖에 안 되고 유통되는 주식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자칫하면 매수하셨다가 이슈가 소멸될 경우에는 매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매를 큰 돈으로는 하지 마시고요.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되는지 그냥 공부용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나온다 하면 그날로 조금씩 매수하는 관점은 유효하다. 그러나 이 매각 이슈가 단기간에 끝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정 나올 때 그날로 매수했다가 좀 올라가면 파는 전략 그렇게 하시고 투자 금액은 너무 크게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주가 괜찮냐고 물어보셨는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분할 매수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음봉 나올 때마다 분할로 매수해서 간다면 국적 상사는 그러니까 국적 항공사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절대 망할 일이 없다. 이걸로 대한항공은 끝입니다. 지금 바닥권에 있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콘텐츠 관련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거고 정부에서 국적 항공사를 망하게 둘 리는 절대 없기 때문에 내려올 때마다 매수하는 방식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시장이 역시나 잘 갑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자,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거, 기관들이 그래도 장 초반 매수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연기금이 200억 이상의 손매수를 좀 해주고 있어요. 연기금이 돌아와야 된다, 투신이 돌아와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투신보다 중요한 건 연기금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요즘에 개인들이 정말 많은 수량의 매수를 보여주잖아요. 펀드 환매에서 네, 개인들이 또 직접 주식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펀드 환매할 경우 투신 쪽 물량이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크진 않겠지만 일부 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은 해봐요. 근데
추진적 물량 자체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니 뭐 이래저래 시장은 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듭니다. 자, 그 가운데서 오늘 보니까 NC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뭐 양호한 실적을 좀 발표합니다. 뭐 예상치에 거의 부합했다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2,090억 발표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뭐 실적은 뭐 다 잘 나올 거라는 거에 대한 거는 뭐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3,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요즘에 이 게임 트렌드 자체가 자동 사냥 쪽 움직임보다는 자신이 직접 플레이하는 게임들로 약간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그냥 멍하게 쳐다보는 게임 위주로 들어가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플레이어들이 뭐 카트라이더 이런 게임들로 이제 움직임이 바뀌었다는 거죠. 넥슨 GT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사람들이 꾸준하게, 그러니까 NC 같은 경우에,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큰 돈을 투자해서 게임하는 분들이 좀 많다면, 뭐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잔잔한 돈들을 투자하셔서 게임하는 분들이 코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수로 밀어붙이는 듯한, 그래서 약간의 트렌드가 바뀌어서 하반기 실적 자체 우려감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잘 나올 거예요. 무조건 잘 나올 거예요. 다만 단기간에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 판단은 우선적으로는 한 95만 원 선, 한 100만 원 터치까지는 한 번은 한 다음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100만 원 선까지의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싶고, 짧은 기간에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에요. 충분히 긴 시간이 필요하니까 천천히 여유 가지시고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차 뭐 게임 뉴스 같은 게 나오는데 조금 약간의 이제 자동 사냥 쪽의 플레이어 시간들이 줄어든다, 리니지 같은 게임의 사용 시간이 줄어든다는 기사가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시기를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신풍제약 많이들 궁금하시죠? 많이 힘드실 거고, 신풍제약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신 분들은 7월 17일 이날 사신 분들 이외에는 아마 다들 대부분의 분들이 큰 수익은 없을 거다. 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팔기도 힘들게 빠져버렸기 때문이잖아요. 자, 근데 이제 MSCI 지수에 편입을 했어요. 네, 모건 스탠리 코리아 지수에 종목 편입이 됐습니다. 자, 편입이 됐는데 제가 만약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로서 이 종목을 사야 된다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많은 비중을 살까요? 그냥 의무감에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요즘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 다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생산 공정의 증가, 그러니까 백신 개발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도 그 제품들을 원활하게 생산할 수 있는가가 포커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풍제약 같은 경우나 이런 뭐 신일제약은 그냥 개발, 뭐 관련된 제품,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뭐 실질적으로 제품 생산이 크게 늘어서 실적에 영향을 주는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제가 보건대는 편입했다고 이게 단기적으로 상승은 나오겠지만 중기적으로 크게 급등할 가능성은 진짜 이거는 누가 진짜 작정하고 올리지 않는 이상은 나오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접근은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반등을 잘 이용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인데 HLB예요. HLB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는지 오늘 17%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간암 1차 치료제 글로벌 3상 식약청 IND 승인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소식이 있었는데 2020년인데 2024년 간암 치료제 간암 시장 규모가 1조 2천억밖에 안 돼요. 뭐 5조라도 되면 좋겠는데. 근데 HLB가 이거 개발해가지고 매출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당장에 미국 FDA도 뭐 나가야 되는데 국내에서 팔아서
한참 남은 것 같고 좀 국내 시장을 많이 좀 차지하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포인트 매출 규모가 잡히는 거는 한참 또 뒤에 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첫 상승 날이기 때문에 충분한 추가 상승은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바닥에서 올려쳐서 너무 심한 하락이 나왔었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 11만원 라인까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11만원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시고 그 이상은 보지 마세요. 그래서 11만원까지 보시고 대응하시면 아마 꽤나 괜찮은 수익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다만 근데 15%, 12%대 이렇게 하락이 오늘 나온다 버티지 못하고 그때는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서울경제TV 쪽에 상담 신청을 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먼저 이주연 위원님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 몇몇 보입니다. 이글벳 9% 이상의 수익권, 그리고 넷마블은 17% 이상의 수익률 달성하면서 목표가가 터치가 됐고요. 삼성출판사, KCT 올라와 있고 두산인프라코어 4% 가까운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이 86%를 넘어갑니다. 네, 이주연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좀 종목들 살펴봐 주셨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매수를 해서 이 수익을 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동일 고무 벨트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이 동일 고무 벨트는 그 김세연 전 의원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족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뭐 주주로 이렇게 등재도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맥주 이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제 그 관련주로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이죠. 현재 보시면 그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40대 기술론을 제기하면서부터 김세연 테마주들이 이제 좀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4월 말쯤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약 2배 가량 급등을 했다가 현재는 기간 조정을 좀 꾸준히 거쳐가지고 약 한 4개월 정도 지금 기간 조정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기간 조정 거의 마무리됐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서현이라든지 예전에 이제 추천드렸던 서현이라든지 이런 그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라든지 지금 개선 테마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 테마 섹터들 순환매가 개선 테마 쪽으로 한번 움직일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8월 말에 이제 8월에 이제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 섹터들 한번 강하게 치고 올릴 가능성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슈가 조금 부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개선 테마들 조정받을 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오늘은 이제 동일 고무벨트 이 종목이 기간 조정 마무리되는 구간이라 생각돼서 정고점 돌파하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겠다. 이래서 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매수가는 한 8,100원으로 제가 잡아놨는데 오늘 좀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좀 많이 올라왔어요. 너무 빠르게 이렇게 올라간다면 따라 붙지는 마시고요. 조정시마다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한 7,5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김광만 전문위원님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만 전문위원님의 포트폴리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총 누적 수익률이 세 자릿수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10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STI 테스 그리고 코엘 패션 올라와 있고요. S&T 모티브 8% 이상의 수익권 그리고 코스모화학 4%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김광만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매수를 해서 이 수익을 내보면 되겠습니까? 네, 사실 제가 준비한 게 이게 삼성물산이 오전에 했을 때 좀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급등을 해버렸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삼성물산이에요. 이게 이제 지분가치 재평가 그리고 이제 건설 부분 실적 개선을 좀 주목하자 해서 이제 삼성물산을 갖고 왔는데 아침부터 너무 세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만 원 정도 후반 12만 5천 원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오늘 너무 세기 때문에 일단 한 12만 6천 원 정도 매수 단가를 그 정도로 하고요. 일단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을 한 것 같지만 주봉을 봤을 때는 바닥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목표가로 봤을 때 한 16,000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손절가를 굳이 제시하자면 한 11만 원 정도로 했는데 이제 목표가는 한 16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물산 실시간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매수를 했는데 언제 좀 매도를 해보면 좋겠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질문 함께 좀 살펴봐 주시죠. 일단 매수 단가를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제 생각에는 홀딩을 하셔야 돼요. 지금 구간은 그 매도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좀 기다리셨다가 목표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중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기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 끌고 가셔라. 좀 더 끌고 가셔서 한 16만 원, 17만 원 정도 가까지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께서 질문까지 주셨던 삼성물산 16만 원대까지 볼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김강만 위원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전략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